야당 대표들 행보가 많이 부끄러워요. 저는. 그렇죠.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각 야당 대표들이 어떤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그러는지 그 부끄러운 지점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최근에 당대표가 되셨죠. 안철수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대표 되자마자 이제 급격한 태세 전환을 또 해가지고 네. 신적폐 막 운운하면서 홍준표랑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방송하려고 오다가 아직까지 그 플랜카드가 붙어있더라고요. 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하고 더불어민주당인가? 봤더니 국민의당이야. 일단 봤어. 하여튼 오래 걸려있으니까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계승한다는 당 대표가 홍준표 대표를 만나가지고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군부에 돌을 던지는 그 정신으로 지지율 70%가 넘는 정부에 지금 돌을 던지고 그거 하나만은 그 비슷하죠. 정신. 네, 그 정신을 받겠다는 것 같은데 다윗과 골리앗이야. 미친 거죠. 저는 다윗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안철수가 뽑히는 거가 당이 내세우던 정치를 어쨌든 바꿔보겠다는 그런 거를 다시금 이제 하겠다는 걸로 보여져서 네. 아주 약간 당 지지율이 살짝 올라갔어요. 6.7%를 딱 찍고 이렇게 갑자기 태세 전환하면서 네. 청와대를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0.5% 하락해버려서 6.2%로 내려앉았는데요. 네. 또다시 예전처럼 MB 아바타라고 비아냥거리는 걸 자기도 알면서도 네. 또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거죠. 홍준표도 친이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홍준표 친이계고 안철수는 아바타입니까? 라고 의혹이 많았었던 사람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둘의 만남이 그런 부분으로 따져본다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차이가 없어져가죠 점점. 안철수가 지금 서울시장 적합도가 10% 남짓이더라고요. 그 뭐 지금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한 거 나왔는데 1위가 박원순 시장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2위가 이재명 성남시장이에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와주세요. 왜요? 약간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이라고 했었잖아요. 2011년부터 토크 콘서트하고 저는 그때부터 안철수를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 안철수에 대한 열망이 엄청 뜨거웠었잖아요. 맞아. 네, 제가 바꾸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무릎팍도사 나오고. 무릎팍도사에서 노벨상 수상자 맞아요. 대하듯이 막 이런 식으로 나 뭐 주는 줄 알았잖아. 강호동이 무릎팍으로 니킥을 하여튼 그런 현상, 그 거품이 빠지는 거죠. 근데 거품 밑에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지지했었던 이제 소수의 사람들도 서울시장을 끝으로 완전히 붕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국민의당 대표로서 첫 행보를 시작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비판, 홍준표 자유당 대표 만나고 막 그런 행보들 보여주면서 당 지지도를 다시 깎아먹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해봤고요. 네, 두 번째 분은 뭐 잘 아실 겁니다. 홍준표 대표죠. 많이 부끄러우신 분. 네. 뭐 그 논란이나 아니면 뭐라고 하죠? 그 웃긴 일들 하면 진짜 너무 리스트가 많아가지고 뭐 굳이 자료가 방대. 네, 막 여기저기 번쩍번쩍 하시잖아요. 막 성완종 리스트 막 등장을 하시고. 그렇죠. 막, 네, 장화도 혼자 못 신으시고. 그 약방의 감초. 안 끼는 데가 없어. 어떻게 안 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보니까 또 이명박이랑 또 연결이 되잖아요, 이분도. 그렇죠. 계속 생각이 드는 건데 안철수랑 홍준표랑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뭔가 이명박으로 수렴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귀결되는 포인트가 있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 홍준표가 7월 말에 이명박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야당은 뭐 할 일이 없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할 일이 없다고. 또 근데 그거 자체가 되게 홍준표가 갖고 있는 그런 뭐라고 했죠? 정치 과학 같은 걸 잘 드러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여당이었을 때는 뭐 책임감이 막중하고 자기 아니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야당이었을 때도 본인 역할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뭐 난 1등 아니면 하기 싫어 막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홍준표가 정치력이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전 정치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정치력보다는 쇼맨십은 강한데 정치력은 크지 않다. 근데 그거 가지고 오래 버텨온 거 보면 한국 정치판이 뭐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인재가 없네요. 네. 그리고 뭐 이제 TK, PK 정서도 짚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정치력은 별로 없는데 쇼맨십이 강하다. 그래서 그런 걸로 버틴다.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큰 히트를 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그 자유당 내에서도 홍준표에 대한 그런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그때 류여애가 됐으면은 뭔가 좀 반전의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안 먹히나 봐요. 아니, 최근에 제가 그 즐겨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 메탈 3대장이라고 나왔어요. 그 합성하는 게 있어요. 메탈 3대장. 거기 이제 류여애, 안철수, 그다음에
고승덕 세 분의 목소리를 믹스해가지고 음악으로 승화시킨 게 있는데 와 웃기겠다. 네,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들려드릴게요. 예, 그래요. 이제 홍준표 당대표 뭐 지푸나 마나한 사람인데 짚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신 분이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해운 대표. 네. 근데 그 바른정당이 내세우는 진정한 보수 개혁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죠 지금. 빚쟁이라고. 이게 어떤 일인지 잠깐 설명하면 네. 그 어떤 분이 YTN을 통해서 이해운 대표가 지난 20대 총선에 당선되면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현금과 명품에 상당한 금품을 건넸다 이렇게 밝혔어요. 언론을 통해서. 근데 거기서 뭐 해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대가성이 없었다. 오고 가는 돈들은 다 빌려 쓰고 갚은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바로 그 A씨가 역반박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화두에 오르고 있어요. 그 해명을 보면은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개인적으로 빌려 쓰고 갚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용증이 있으니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보여주지 않았어요. A씨가 이거는 빌려준 돈이 아니고 이렇게 뇌물처럼 준 돈이다라고 하면서 전체 내역은 아닌데 그 백화점에서 뭐를 사고 그거를 이해운 대표가 뭔가로 바꿨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같은 거를 현금화 그 깡한 거 아니야? 깡. 뭐야? 깡을 하고 앉았어. 명품 깡이야? 뭐야? 그러니까 그 명품을 다 돌려줬다고 얘기했잖아요. 변명할 때는. 그래요? 네, 근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네. 그 감사 인사가 담긴 이해운 대표와의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제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증거가 조금씩 A씨는 바로바로 주고 있는데 이해운 대표는 뭐 차용증 있어요? 이래놓고 그냥 가만히 보여주지도 않고. 네, 원래 그 네. 1년 전부터 금품 수수 이런 내역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쭉 해오던 거였지만 이 A씨가 31일 날 이거 조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할 거래요. 그래서 금방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뭐 돈이나 명품 같은 거 외에도 대가성 네.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전혀 누구로 소개해주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했는데 A씨는 사업을 도와준다고 실제로 대기업 임원과의 만남을 주선을 해줬다고 하면서 그 조찬을 약속하는 그런 네. 문자 메시지 또 보여줬대요. 네. 그러니까 A씨는 근거가 조금씩 나오는데 이해운 대표는 그냥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반박 논리의 근거가 없다.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심지어 사기성이 짙은 인물이라고 자기가 사기를 당한 거라고 막 그런 식으로 지금 A씨를 몰아가고 있대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해운 대표가 지난 촛불 전국에 은근히 세탁이 많이 된 사람이에요. 맞아. 그다음에 국조에서도 활약하면서 조윤선이랑 뭐 예전에 라이벌이었다 막 이러면서 약간 선한 이미지로 많이 치환이 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보수 쪽에서. 이해운이 쟤 왜 저래? 그리고 또 바른정당 대표야. 그런 게 싫은 거야. 바른정당을 노리는 사람들 아니면 바른정당 내부에서 우리의 원래 색깔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운이 싫은 거지. 유승민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고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요즘 최근에 이해운 대표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색깔의 바른정당으로 다시 가져가기 위해서 바른정당의 파란 색깔을 빼고 빨간색을 넣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치기 제일 좋은 게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런 연관 없는데요. 유승민이 28일에 당에서 첫 당직을 맡았어요. 뭐야?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 그래요? 아무 관련 없어요. 그냥 아무 관련 없는데 해본 얘기예요. 잘라요. 뭐 하여튼 그런 추측도 한번 해봤어요. 저는 네. 추측도 해봤는데 그냥 추측이겠지 뭐. 설마 그러겠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 지난해 7월부터인데 후원단체로부터 별도 계좌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아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게 대표 주변 인물들부터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통신 내역을 조회하면서 이렇게 수사를 벌여오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31일 날 보강 수사를 지시하면서 수사가 되게 급속도로 진행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뭐 당대표 자리에서는 물러나지 않겠나. 수순이 그렇게 갈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뭐 구속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해운 대표 과거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극단 여의도에서 환생경제라는 연극에서 활약하셨잖아요. 초선 의원 때. 그러면은 저희는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팝콘 와자와자 먹으면서 저희 싸움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잘 봐야죠. 그래서 네. 바른정당이 어떤 쪽으로 흘러갔는지. 뭐 또 슬슬 나오잖아요. 뭐 지방선거 앞두고 야당 대표들 합종 연행. 좋잖아. 갑자기 얼굴 보여주고. 그러니까 뭐 홍준표, 안철수 뭐 또 뭐 만약에 이해운 대표가 사퇴를 하게 되면 새로 대표에 오를 사람이 어떤 행보를 할지를
잘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분 빼놓으면 또 섭섭해요. 야당 대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이분 참 잘하시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다운 그런 선명성 이정미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신대로 뭔가 빛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 촛불 때 제가 어떤 행사에서 봤는데 이분의 진정성을 딱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행사에 오면은 좀 꾸미고 오잖아. 의원인데 현직 의원인데 그죠. 좀 꾸미고 오잖아. 근데 옷은 이렇게 좀 그 행사에 어울리게 정장을 입으셨는데 등산화를 신고 오셨더라고. 왜 등산화 신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오늘 하루 종일 걸어야죠. 딱 그러면. 진짜 그 정의당 색깔이지. 그러니까요. 근데 전 정의당 당원이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은 멋있었다고. 예, 그러니까 저는 정의당 당원이 아니에요. 이거 밝히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정미 당시 의원의 그런 진정성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대표로서의 행보도 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부끄러운 야당 대표 세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안철수, 홍준표, 이윤. 뭐하는? 저는 다윗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안철수가 뽑히는 거가 당이 내세우던 정치를 어쨌든 바꿔보겠다는 그런 거를 다시금 이제 하겠다는 걸로 보여져서 아주 약간 당 지지율이 살짝 올라갔어요. 6.7%를 딱 찍고 이렇게 갑자기 태세 전환하면서 청와대를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0.5% 하락해버려서 6.2%로 내려앉았는데요. 또다시 예전처럼 MB 아바타라고 비아냥거리는 걸 자기도 알면서도 또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거죠. 홍준표도 친이계잖아요. 그렇죠. 홍준표 친이계고 안철수는 아바타입니까? 라고 의혹이 많았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둘의 만남이 그런 부분으로 따져본다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차이가 없어져가죠 점점. 안철수가 지금 서울시장 적합도가 10% 남짓이더라고요. 그 뭐 지금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한 거 나왔는데 1위가 박원순 시장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2위가 이재명 성남시장이에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뭐 난 1등 아니면 하기 싫어 막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홍준표가 정치력이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전 정치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정치력보다는 쇼맨십은 강한데 정치력은 크지 않다. 근데 그거 가지고 오래 버텨온 거 보면 한국 정치판이 뭐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인재가 없네요. 그리고 뭐 이제 TK, PK 정서도 짚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정치력은 별로 없는데 쇼맨십이 강하다. 그래서 그런 걸로 버틴다.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큰 히트를 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그 자유당 내에서도 홍준표에 대한 그런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때 류여애가 됐으면은 뭔가 좀 반전의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안 먹히나 봐요. 아니, 최근에 제가 그 즐겨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 메탈 3대장이라고 나왔어요. 그 합성하는 게 있어요. 메탈 3대장. 거기 이제 류여애 대표죠. 많이 부끄러우신 분. 뭐 그 논란이나 아니면 뭐라고 하죠? 그 웃긴 일들 하면 진짜 너무 리스트가 많아가지고 뭐 굳이 자료가 방대. 막 여기저기 번쩍번쩍 하시잖아요. 막 성완종 리스트 막 등장을 하시고. 그렇죠. 장화도 혼자 못 신으시고. 그 약방의 감초. 안 끼는 데가 없어. 어떻게 안 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보니까 또 이명박이랑 또 연결이 되잖아요. 이분도. 그렇죠. 계속 생각이 드는 건데 안철수랑 홍준표랑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뭔가 이명박으로 수렴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귀결되는 포인트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홍준표가 7월 말에 이명박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야당은 뭐 할 일이 없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할 일이 없다고. 또 근데 그거 자체가 되게 홍준표가 갖고 있는 그런 뭐라고 했죠? 정치관 같은 걸 잘 드러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여당이었을 때는 뭐 책임감이 막중하고 자기 아니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야당이었을 때도 본인 역할. 야당 대표들 행보가 많이 부끄러워요. 저는. 그렇죠.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각 야당 대표들이 어떤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그러는지 그 부끄러운 지점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최근에 당대표가 되셨죠. 안철수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대표 되자마자 이제 급격한 태세 전환을 또 해가지고 신적폐 막 운운하면서 홍준표랑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방송하려고 오다가 아직까지 그 플랜카드가 붙어있더라고요. 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하고 더불어민주당인가? 봤더니 국민의당이야. 일단 봤어. 하여튼 오래 걸려있으니까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계승한다는 당 대표가 홍준표 대표를 만나가지고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군부에 돌을 던지는 그 정신으로 지지율 70%가 넘는 정부에 지금 돌을 던지고 그거 하나만은 그 비슷하죠. 정신. 그 정신을 받겠다는 것 같은데 다윗과 골리앗이야. 미친 거죠.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와주세요. 왜요? 약간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이라고 했었잖아요. 2011년부터 토크 콘서트 하고 저는 그때부터 안철수를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 안철수에 대한 열망이 엄청 뜨거웠었잖아요. 맞아. 네, 제가 바꾸겠습니다. 막 이런 무릎팍도사 나오고 무릎팍도사에서 노벨상 수상자 맞아요. 대하듯이 막 이런 식으로 나 뭐 주는 줄 알았잖아. 강호동이 무릎팍으로 니킥을 하여튼 그런 어떤 현상, 그 거품이 빠지는 거죠. 근데 거품 밑에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지지했었던 이제 소수의 사람들도 서울시장을 끝으로 완전히 붕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국민의당 대표로서 첫 행보를 시작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비판, 홍준표 자유당 대표 만나고 막 그런 행보들 보여주면서 당 지지도를 다시 깎아먹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해봤고요. 네, 두 번째 분은 뭐 잘 아실 겁니다. 홍준표